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경찰 면접을 준비한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전과가 있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생활태도가 불성실해서 결석이 많다, 뭐 이런 경우 있죠. 또는 기타 여러 뭐 내가 신용불량자다, 뭐 빚이 있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어떤 이런 일들, 통틀어서 그냥 핸디캡이라고 칩시다. 핸디캡이 있는 경우에 과연 나는 경찰 응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유형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핸디캡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핸디캡 범주에 넣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 아버지나 삼촌 중에서, 뭐,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가 경찰관일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경찰 면접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본인이 신용불량자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고등학교 시절에 결석이 있거나 자퇴를 했다, 또는 퇴학을 당했다면 뭐 이런 경우,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뭐 이런 전과가 있다면, 벌금, 기소유예, 선고유예 뭐 이런 거 굉장히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불법 사용하고 또 무면 운전으로 보호처분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도 모르게 뭐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3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적성검사 시에 뭐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조금 뭐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 실수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고민이 될 때, 이런 것들 토탈해서 핸디캡으로 보고, 핸디캡이 있는 경우에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어떤 서류를 먼저 열람을 하든가 갖고 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뭐 우리 학원 같으면은 제가 직접 케어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강의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을 열람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보면서 거기에 뭐 결석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병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본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놨는가, 불성실하게 해놨는지 좋게 해놨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조회나 수사 경력 조회 해보서, 이거는 경찰에서 발급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오셔야 됩니다. 전과가 있다는 분. 그 다음에 전과는 전과인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경찰에서 발급할 수 없고 검찰청에 가야 됩니다. 신분증을 갖고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가 있습니다. 고지서라는 명칭이 붙은 서류를 받으면 왜 본인한테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지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학생들 제가 보니까 자기 명의로 뭐 빚이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채 확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채 확인서, 부채가 발생한 특히 원인,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책임으로 부채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부모님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써서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본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 조회서 등 이런 것들도 발급을 받아서 지참해서 개별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범죄 경력 자료하고 수사 경력 자료가 있는데, 범죄 경력 자료, 수사 경력 자료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일종의 전과 조회죠. 전과 자료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거, 선고받은 거. 그 다음에 선고유예도 실형이죠. 선고유예 받은 거. 그 다음에 보호감호나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거. 이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것도 당연히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범죄 경력 자료에 나오고, 수사 경력 자료는 매우 경미한 어떤 형의 선고에 가까운 것들 또는 불기소 받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벌금 미만 형의 선고니까 벌금은 범죄 경력 자료에 들어가고, 벌금 미만이니까 구류나 과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수사 경력 자료에 들어갑니다. 매우 경미하죠. 그 다음에 기소유예를 받았다, 수사 경력 자료에 들어갑니다. 또 불기소를 받았다, 수사 경력 자료에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할 때 면접관들은 수사 경력 자료는 안 본다, 안 보고 범죄 경력 자료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를 받았다, 또는 뭐 구류 과료를 받았다,
이런 것은 면접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면접에서 원래는 과락은 없습니다. 4점 이하를 준다고 그랬죠? 가를 받는다 해도 4점 이하를 받는다 해가 과락은 없습니다. 1점 받아도 뭐 괜찮은데 과락은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4점 이하를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사실상의 과락은 존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뭐 전과가 있다든가 뭐 무슨 어떤 핸디캡이 있으면 그걸 받게 된 동기나 과정, 뭐 죄질, 처분 결과 등을 종합해서 면접관이 평가를 하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일반 면접 대상자, 심층 면접 대상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면접관들이 보고 전과가 매우 중요한 전과다. 중요한 전과다. 뭐 결석 일수가 너무 많다. 매우 많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 대상자 분류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안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을 가르쳐 주겠다는 면접관의 의도가 반영된 겁니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뭐 어떤 전과라든가 경미한 어떤 핸디캡이 있을 경우는 일반 면접 대상자 분류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로 분류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면 면접관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거나 안 하거나. 예를 들면 돌려서 이렇게 하죠. 뭐 결석이 굉장히 많으면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은 좀 열심히 했습니까? 또는 후회할 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결석에 대해서 네가 왜 결석을 많이 했는지 소명을 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좀 좋아요. 면접관이 물어주니까 답을 하면 됩니다. 소명 준비해서 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 내가 막 무슨 전과도 있고 막 있는데 결석도 있는데 면접관이 일제 질문을 안 한다. 그리고 뭐 다른 뭐 보통의 면접관이 하는 질문들만 쭉 하고는 수고했습니다 하고 나가라 한다. 이럴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핸디캡이 중환자가 있는 사람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집단 면접에서는 소명하면 안 돼요. 개별 면접, 인성 면접 할 때, 본인만 있을 때, 다른 학생이 없는 면접, 개별 면접에서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안 주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면접관이 했다. 그럴 때 손을 딱 들면서 면접관님,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한테 제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1분 정도만 시간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중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우 면접관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옛날에 경찰 면접관 할 때도 그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소명 기회를 한번 주라. 그럴 경우에 야박하게 면접관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면접관들은 자식 같기 때문에 대부분 기회를 준다. 이때 여러분이 잘 준비해간 소명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잘하면 구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전과가 생긴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아무 기회 말을 안 해도 면접관이 소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나중에 또 보겠지만 공동공갈로 벌금형을 받은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공동공갈로. 이거 뭐 보나마나 이거 폭처법이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되죠. 그래서 2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소명을 할게 해도 소명을 주고도 안 했어요. 기회를 말을 안 하니까. 이때는 죽게 하면 살기로 손을 들고 소명을 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격해서 부산에서 근무를 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핸디캡 있는 사람은 말이죠. 도와야만 못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망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심층면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소명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한번 개별적으로 살펴볼까요? 아버지나 삼촌이 경찰관이다. 자, 이거 대부분 유리합니다. 자기소개할 때, 뭐 지원 동의를 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그런 거 말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다, 뭐 삼촌이 경찰관이다 말하면 굉장히 팔이 안 오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공정사회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뭐 경찰관이다, 뭐 가족이 경찰관이다, 뭐 이런 걸 말하지 말라고
교육계 직원이 미리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말하면은 아버지가 경청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어떤 후광에 힘입어가지고 네가 좀 의지해서 면접에서 점수를 받으려고 것이 아니냐, 독립심이 약화돼가지고 오히려 불리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계에서 말할 때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자식이 경청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 설명해서 아버지를 곁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무방하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이혼했다. 자, 이혼.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것이 자식의 잘못은 아니죠?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뭐가 문제냐. 부모가 이혼했는데, 자, 자기는 예를 들면 수험생은 엄마하고 삽니다.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연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하고는 반드시 연락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천륜이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 아버지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지만 나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설령 관계를 연락을 안 하고 있더라도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끔 만나가 얘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또 가끔 식사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다. 자, 세 번째, 신용불량자다. 자, 신용불량자. 자, 이것도 여러분 일단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자, 근데 신용불량의 원인이 수험생 나로 인한 것이냐, 뭐 가족의 어떤 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사업장을 부재해서 아들 보고 니 좀 뭐 보증서라 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신용불량이 됐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불리익이 없는데 본인이 뭐 사치 낭비를 했다든가 뭔가 투자를 했다든가 뭐 사업을 했다든가 잘못해서 본인을 인해 가지고 문제했다. 이럴 때는 여러분에게 매우 불리하다. 자, 그래서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책임으로 신용불량이 발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거나 소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불법 사용하거나 무면 운전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자,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불법 사용, 남 오토바이 서 있는 거 불법 사용 잠시 쓰고 다시 원위치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면허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무면허. 자, 이건 오토바이 불법 사용인데 불법 사용도 사실은 절도죄의 한 유형이죠. 이거 무면 운전을 보호처받았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게 보겠죠. 행실이 매우 나쁜 학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말 경찰하고 싶다면 오토바이 이거 내가 정말 어떤 나쁜 친구가 올려서 그런 게 아니고 호기심에서 오토바이 새끼를 시동도 올려서 호기심에서 내가 한번 타고 조금 타고 갔는데 뭐 마침 경찰관이 있어서 잡혀가지고 한 10m, 20m, 30m 안 갔는데 잡혀가지고 내가 처벌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호기심이 기인해서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소명을 하면 여러분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호기심이 사는 행동이 많죠. 아주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고등학교 시기 호기심도 많을 때고 약간 본의 아니게 반항도 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실 잦은 결석이 있거나 자퇴를 했다. 자, 이것도 결석은 소명 여부에 따라서 당락이 갈립니다. 자, 예를 들면 합격된 사례를 보면 대전청에 어떤 여자 수험생이었는데 여고실이 결석이 한 100회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소명을 잘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자, 이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1학년 때는 한 70회, 2학년 때는 한 25회, 3학년 때는 한 27회, 4학년 때는 한 2, 3회, 3, 4회 정도밖에 결석이 없어요. 자, 이게 문제죠. 70회, 27회, 3회. 이 결석 숫자가 점점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중3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야가 방황을 한 거예요. 방황을 하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고, 부모님도 원망스럽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1학년 때는 결석이 많았고 학교가 싫었다. 결석이 많았고, 점점 2학년 올라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학업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서 27회 줄고 3학년 때는 거의 마음을 잡아서 학업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줄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내 사춘기하고 겹쳐서 그렇다. 이 소명을 해서 합격을 했다.
결석 100번도 합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 구애하고 결석을 이해했던 학생도 김모란 학생도 경기 남부청에 원래 합격을 했습니다. 무단결석 12회 한 학생도 부산경찰청에 강모란 학생도 합격을 했고, 그런데 무단결석 15회를 한 김소모라는 어떤 학생은 또 불합격했어요. 또 이모라는 학생도 경남경찰청에 불합격했습니다. 이거는 무단결석에 대한 사유를 소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명 여부에 따라서 결석도 많아도 합격할 수 있고 적어도 불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전과입니다. 자, 전과. 기소유예 받은 거 문제 없습니다. 기소유예 받은 문제 없어요. 기소유예는 5년 지나면 전과에서 다, 수사경영자료에서 다 삭제되면 없습니다. 수사경영자료에 나왔다가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폭행전과 있죠. 폭행전과. 폭행전과는, 이게 폭행은 경미한 거죠. 자, 이거는 정당방위에 가까운 폭행인 경우는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친구가 뭐 두드려 맞고 있는데 싸움 말리다가 할 수 있어 서로 멱살 쥐고 뭐 잡아당기다 상대한테 멱살 잡혔기 때문에 상대가 일주진단 났다. 일주진단 아니지만은 조금 목에 막 상처가 가벼운 상처가 났다. 뭐 목에 뭐 타박상을 약간 입었다. 이런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해는 진단서가 발표된 게 주로죠. 상해가 발생하면 구제받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선고의 집행유예는 안 됩니다. 실행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없다. 합격할 수 없다. 생각하면 되고. 상해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경기청에서 26살 때 벌금 445만원 받은 전과인 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 필기에서 90점, 체력에서 49점 받았어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번 응시가 5번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벌금 45만원 받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상해 전과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통사고 전과입니다. 교통사고 전과는 경미한 교통사고 있죠. 는 문제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인피, 뺑소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1계항을 위반해가지고 인피사고를 했다. 이 11계항 중대사고죠? 뭐 주황선 신분 신호배 등, 이거 인피사고를 했다. 이거 무조건 처벌되죠? 어렵다. 자, 단순 인피사고, 11계항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 인피나 물피사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적성검사 시에 실수가 있었거나 낮은 평가가 생긴다. 이것도 거의, 적성검사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적성검사에서 부적격자가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에서, 많은 질문에서 답을 완전히 잘못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부적격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적격자가 나오는 확률은 매우 낮다. 전체 응시생의 약 5% 내외 정도가 부적격자가 나오는데, 너무 형편없이 답을 했다. 그런데 부적격자는 아닌지는 여러분도, 면접 지도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면접을 어떻게 받는지, 적성검사를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이 5%에 드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어떤 파트에서 한 10문제, 20문제, 이 정도, 답을 영 잘못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의 인터넷에 질문을 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있는데 한번 보고 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금형이 있으면 확실하게 불리한 게 확실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벌금형도 상해는 안 된다고 그랬죠? 공동공화로 또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폭행도 기소유예 될 수도 있겠죠? 자, 폭행 같으면 기소유예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약식지수가 벌금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폭행 정도는 소명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구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간부생과 순경 공채 둘 다 면접에서 범죄 경력 이외의 벌금형이나 수사 기록들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물린 건데, 폭행 사건으로 엮였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합의금을 준다 해서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줬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 공소권 없으면 이 사람은 합의금을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피해자는 뜻이죠.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만일에
가해자다.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가해자가 합의금을 줘가지고 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자, 합의금을 줘서 공소권 없음 처리받은 경우는 이거는 말이죠. 이건 폭행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죠. 그래서 합의되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 나오는 겁니다. 상해가 아니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예 가망이 없나요? 아예 가망이 없습니다. 아예 불합격이다. 미성년자 때 원동기 무면허 기소유예를 받았다. 아까 오토바이 불법 사용해서 무면허 보호처분을 받았다. 자, 여기는 내가 설명한 거는 보호처분을 설명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 자, 보호처분이 더 셉니다.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은 범죄경역자리 나오죠. 이거는 수사경역자리 나오죠. 기소유예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수사경역 자료, 범죄경역 자료를 떼면 안 나올 겁니다. 이것도 10년 정도 지났다고 했으니까 안 나올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100일당 지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일반 순경 공채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다음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이거는 뭐 핸디캡 관련 질문이 아니고 경찰 면접 준비하는데 학원 가야 되느냐, 스터디 모임 구해서 하면 되느냐, 어떤 게 맞느냐 했는데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터디 해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거 면접을 전문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면접 강사가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서 케어도 받으면서 스터디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만 학기 강식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경우 매우 심각한 전과를 제외하고는 소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고 경미한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정 이제 답을 찾기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 기록을 뽑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이겁니다.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을 요청하셔도 서울에 있는 분, 강원도에 있는 분 관계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